네, 뭐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돌입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발언들도 점점 좀 거칠어지는 모습인데요. 그 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머슴의 자격이 없는 주인을 배반하는 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잘못을 해도 옹냐 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 권력을 남용해도 우리는 색깔이 같으니까 괜찮아. 출신 지역이 같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놓으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 맞습니까? 버릇을 고쳐놔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거 유죄 심판받을 거 아니까 자기가 살 길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재판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빠져나갈 길이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거 없이 저희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끌려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나라에 끌려가지도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네, 원래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었는데 최근의 발언들이 굉장히 좀 거센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얘기를 한 것처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 유세를 위해서 지금 불출석하는 이런 상황들, 국민들, 유권자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궁금합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성 발언들을 계속 조금 말하자면 수위를 높여가는 거는 예. 조국 혁신당은 아무래도 의식했겠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워낙 지금 조국 혁신당 의식해서 저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우리 조국을 비례 찍어주다 보면 니네 민주당도 덤으로 가져갈 거야 얘기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에 편승을 또 해야 하니까 저걸 강성 발언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각각에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의 저런 얘기들이 결국 나중엔 설화가 될 겁니다. 이를테면 뭐 중국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 대사관 먼저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 외교 때문에 조국 외교라는 그런 비판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교는 정부 당국의 몫이어야 하는데 왜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가 저기서 또 이제 자기 재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강제 구인되면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검찰의 무도한 나에 대한 또 포갑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좀 있다고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 리스크도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부의 외교 문제도 본인이 말하자면 저게 사실은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광주에 대한 저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거는 광주 시민들에게 물론 뒤에 농담이라고 얘기했지만 패러디 하려고 한 건 저도 알겠는데 저게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저게 품격 있고 금도가 지켜지는 얘기입니까? 저게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 여당도 광주 5.18 민주항쟁을 이게 우리가 헌법 정신에 수록하자고 하는 이 대목에서 네. 국민 분열을 저는 책동하는 발언이라 봐서 지금은 저렇게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저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저런 얘기들 거대한 진짜 총선 이후에 거대한 민심 바다를 건널 때 후가를 톡톡히 칠 거라고 좀 봅니다. 조국 혁신당을 의식해서 이렇게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앞으로 설화를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박장현 교수님 어떻게 저도 말씀해 비슷한 주시죠?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두 개의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하나는 지역선거입니다. 중요하죠. 지역선거에서 뭐 그래서 각 지역구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는 이 비례정당 투표예요. 지금 비례정당 투표가 상당히 지금 그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례해서 민주비례연합을 앞선다? 그러면은 선거
결과 나오고 그 다음날 일면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올까요? 민주당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 바람을 타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롯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이 그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개인기를 갖다가 활용해서 그런 정권 심판론에 주된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다. 예.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호남 쪽에서 그런 이반들이 컸기 때문에 호남 그다음에 또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PK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잡지 못하면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좀 그래 좀 이재명 대표가 나름 승부수를 건 거라고 봐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저렇게 선거 끝나기도 전에 대놓고 연거푸 재판 불출석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면 재판 나가겠습니까? 저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요. 자, 3월 19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안 했는데 그 전에 2월달 공판기일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 3월 19일 공판기일 안 나오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부에. 재판부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알고도 이재명 대표 안 나갔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지금 선거법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총선 끝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 나갈까요? 과반 의석 가지면은요 계속 국회 열 수 있고 저기 체포동의안 올라와도 부결시킬 수 있고 저거 법원에서 강제 구인도 못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러면은요 자 지금 민주당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진보의 핵심 가치는 평등입니다. 평등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법 앞에 평등이에요. 일반인들은요 형사 피고인이 됐을 때 2번만 무단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나와서 구속됩니다. 저렇게 재판 안 나가면서 전국을 유세 다니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네. 반론의 기회 마지막으로 드려볼까요? 저희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증언 조작, 그다음에 정치 탄압 검찰로 인해서 무도하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재판을 받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권이 정말 정치 탄압을 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법원이 공판기일을 정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정치 탄압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분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교사해서 위증했다라고 이미 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다 밝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